분께 제가 PPT 준비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너무나 멋진 이효정 메신저님 방에서 이렇게 강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효정 메신저님도 네, 3040 엄마세요. 저보다 더 어린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더 대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랑 보이시면 1번 채팅창에 1번 눌러주세요. 네, 프리젠테이션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릿. 저는요, 블로그와 그릿이 뜻이 네, 꾸준히 지속하는 거죠. 블로그는 꾸준히 지속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로 나를 찾아오게 하는 법, 제가 어제도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하고 전북 익산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최근에는 경남 의령에서도 네, 두 통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자기소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째 아이가 이제 7살, 둘째 아이가 6살, 연년생 딸맘입니다. 저는 블로그 하나로 네, 쿠팡까지 하고 또 전자책도 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릿지선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네, 제가 했던 블로그 글 혹은 뭐 유튜브에도 블로그에 관한 정보가 있어요. 모두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고요. 네, 확언을 하면서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네. 저는요, 블로그 하나로 파이프라는 여러 개 생성을 했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전자책을 쓰고 크몽에 등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유라고 하죠. 동영상 플랫폼에 동영상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업로드해서 네, 동영상이 저 대신 일하게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지식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개설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카페 혹은 유튜브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로그 하나만 잘하시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실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블로그 하나로 네, 카카오톡에 링크를 보내고 블로그에 쓴 글을 곰캠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블로그에 쓴 글을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립니다. 이 방법은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내가 블로그 하나의 컨텐츠를 잘 적어두면 힘들이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책 추천드리는 거는 이 책에서 내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인플루언서는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는 돼본 적이 없고 계속 3번 이상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꼭 인플루언서만 블로그로 수익화가 가능할까?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블로그로 나는 수익화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체험단, 뭐 제품 제공, 원고료도 받아봤고요. 프로젝트 모집글을 쓰면서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블로그로 나를 브랜딩하면서 수익화가 가능하구나 이 점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58분 정도 계신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왜 블로그를 하려는 거지? 블로그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신 분들은 아마 성과가 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향성을 찾고 경험과 이야기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혹시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시나요? 채팅창에 알려주시겠어요? 나는 이래서 블로그 한다. 혹은 나는 이래서 블로그 못한다.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에, 맞아요. 수익화. 요즘은 거의 다 수익화죠. 저는 처음에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로 네, 수익화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애드포스트, 체험단, 혹은 전자책 출간해서 홍보하기, 프로젝트 모집하기, 강의 콘텐츠, 사업, 퍼스널 브랜딩, 인플루언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블로그는요, 기록의 수단이고요. 이 기록을 하다 보니까 수익화 혹은 나의 성장과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네, 포트폴리오 혹은 블로그를 하면서 맛집 리뷰, 네, 뭐 제품 리뷰하면서 즐거운 삶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창작의 욕구, 글 쓰는 욕구,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는요, 굉장히 많은 수익화를 이룰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청소력이라고 해서요. 이 세상에 최고로 빛나는 나를 제공합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네, 제가 거기서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블로그로 최고로 빛나는 나를 제공하고 있으신가요? 제공하고 있으신가요? 자, 제 블로그예요. 제가 이제 이 블로그로 3040 육아맘 자기계발 성장 공간이라고 정했고, 저는 블로그가 너무 재밌고 블로그가 재밌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네, 수익화까지 계속 덤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블로그로 각각 분들의 최고로 빛나는 나를 제공해 드리고 싶다라는 네, 저의 비전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 눈으로 해보셔도 괜찮아요. 내 블로그는 안녕한가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블로그의 자기소개. 자기소개 있으실까요? 아니면 블로그에 나의 이야기 혹은 메시지를 담고 계시나요? 나를 위해 블로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나 대신 블로그에 쓴 글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동안 블로그는 알아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니면서 나를 소개합니다. 혹은 블로그가 재미있으신가요? 블로그에 찐 이웃 소통 10분은 되시나요? 내가 글을 발행하자마자 댓글 달아주시는 분, 댓글을 기다리시는 분, 정말 찐 소통하시는 분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 글에 댓글, 대댓글은 달아주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나를 기록하다 보니까 댓글로 저한테 강연 문의라든지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혹시 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서 네, 제가 브랜딩이 점차 되어 갔습니다. 벌써 2023년 2월 중반이죠. 2023년에 달라질 나의 블로그. 나도 블로그 하나로 브랜딩 한번 해보고 싶다. 목표라든지 나는 블로그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외에 나는 왜 블로그를 해야 되지?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지?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블로그로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의 처음이 궁금하실 거예요. 저 여자는 뭔데 블로그를 시작해서 블로그를 알려주고 있지? 네, 저의 처음을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2015년도에 결혼을 하고 경단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제가 할 일을 다 해도 오후 2시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신랑만 맨날 못 빠지게 기다려 있고. 그래서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합니다. 재택부업. 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블로그를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77만 원을 카드를 결제를 합니다. 근데 블로그의 불자도 모르고 시작하니까 제가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블로그의 불도 모르는데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못했어요. 못해서 그럼 블로그는 개설을 했는데 내가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막 한 상태여서 뭐라도 쓰자. 일단 쓰자. 시간이 남아도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혹은 했던 일은 경험.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어요. 제가 일명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결혼식에 대한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적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적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포스팅에 제 이야기를 정성 들여서 하니까 댓글이 막 10줄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 예식장 궁금한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이러면서 포스팅에 그냥 댓글이 아니고 굉장히 긴 댓글들이 계속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도 두세 줄 이상의 답글을 쓰면서 이게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굉장히 재미있고 뿌듯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식장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글을 써줘서 고맙다면서
상품권을 내 핸드폰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단지 나의 기록을 적었는데 업체에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제가 이때 신혼여행을 간 반야트리거든요. 제가 코사무이에 가서 네, 블로그 포스팅에 보시면 제 그리티선 쳐서 들어오시면 다 있어요. 그 호텔에 대해서 다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선배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너 아니야? 나 블로그 해. 어디서 찾았어? 해서 물어봤더니 반야트리 검색에 너 블로그가 1번이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2015년도 얘기예요. 저한테 저 블로그 하는 거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애라고.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블로그에 제 이야기를 기록했더니 사람들이 날 찾기 시작하고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 구하는 과정도 적었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인테리어도 꼼꼼하게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집을 구하는 과정 하나, 인테리어 하는 과정 하나, 그리고 네, 신혼여행 갔다 온 글 쭉쭉쭉 포스팅을 시리즈로 계속 연재를 했어요. 이렇게 연재를 하니까 그때 보시면 이게 제가 그때 2015년도 글인데 여기에 공감 버튼도 열지도 않았어요. 블로그 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이야기, 글만 적은 거예요. 댓글이 네, 50개 이상 달리고 이 글을 적고 나니까 저희 동에 사는 11층 네, 언니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너 아니야? 우리 남편이 너 찾았대. 아파트 이름 치니까 너 블로그가 나왔대. 아,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적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네. 아, 드러내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예, 그때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제가 포스팅을 꾸준히 했어요. 연년생 임신한 과정, 조산기로 입원한 그 포스팅, 그 다음에 병원 기록. 전부 다 처음에는 저도 육아 그냥 기록장이었어요. 아이가 임신했을 때, 태어났을 때, 아팠을 때, 열이 올랐을 때, 해열제를 어떻게 먹였는지 등등등 굉장히 많이 써놨거든요. 네, 기록의 여왕,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임신했을 때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 이제 단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네, 메일을 봤는데 포스팅을 올리고 나니까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부 모델 해볼 생각 없냐고. 아, 이렇게 블로그를 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알아서 나를 찾아오는구나라고 네, 그때 또 한 번 계속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블로그의 수익화를 바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기록만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기록만 했는데 첫 번째로 애드 포스트를 주더라고요. 2021년 7월 달에 인플루언서가 아닌데도 네, 12만 8,329원을 받았고요. 여기 사진에. 네. 협찬, 원고 포스팅, 뭐 제안, 체험단도 많이 했어요. 미용, 눈썹, 헤어 카페, 아이 교구도 받았고요. 뭐 분유 이런 것도 받았어요. 네 번째는 아이 돌 촬영 때 내 10만 원 그냥 해주겠다 포스팅 써주면 조리원에 갔더니 제가 이제 연년생을 낳아서 갔더니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산모님이 글 써주셔서 저희가 10만 원 DC 해드리겠다고. 아이 치과에 갔더니 간호사분이 원장님이 저희 애들은 불소도포를 무료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제 포스팅을 보셨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냥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기록만 했는데 이렇게 어디선 돈을 주고 제안이 오고 그냥 해주시는구나. 그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 아이들의 기록물 사진첩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냥 블로그에 기록만 하셔도 뭔가 이루어지실 거예요. 제가 블로그 하면서 느낀 점은요. 기록하면 수익이 나고 이 기록이 쌓여서 최종 브랜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는요. 내 이야기, 스토리가 많으면 그냥 저절로 브랜딩이 됩니다. 왜냐면 내가 해왔던 일을 꾸준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이버라는 거는 검색 기반 이에요. 검색이 되고 노출이 되면 수익까지 연결이 돼서 블로그 하나로 기록하면 수익과 브랜딩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블로그에 대한 팁 세 가지, 꿀팁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왜 네이버 블로그를 끝물이다 해도 절대 끝물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 네이버 블로그인지, 그리고 내 블로그에서 오래 머무는 블로그 꾸미는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나를 브랜딩하는 블로그 글쓰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것을 파는 게 쉬우신가요? 아니면 나를 판매하는 게 쉬우신가요? 다른 사람 것을 파는 게 쉽다 1번, 나를 판매하는 것이 쉽다 2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네, 2번. 네, 1번도 계시고 2번. 와, 2번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자, 2번은 결국엔 브랜딩이에요. 브랜딩. 결국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판매하려면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내 판매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냥 어느 것이 정답은 없고, 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에서도 말을 하더라고요. 4차 혁명, 네, 4차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직, 명함보다 업, 나의 경험이 기술이 되는 시대라고 해요. 직, 명함보다는 나의 어떤 경험이 있느냐. 그거를 아이디어,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글쓰기, 이야기죠. 이걸로 풀어내면 된다라고 네, 책에서 나와 있어요. 이야기는 이 인간을 빚는 강력한 요소래요. 저희가 막장 드라마에 막 빠져들죠. 그 빠져드는 이유는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그쵸? 그리고 스토리텔링.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말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예요. 저희는 모두 이야기에 빠져드는, 스토리에 빠져드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반전에 열광한대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도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솔직하게 내가 과거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그런 것들을 풀어내시면 그 글을 읽은 사람은 이 사람의 팬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유전자이고 스토리텔링과 진화는 반전 키워드를 합쳐서 글을 적으시면 열광을 해요.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 허각에 열광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이 사람한테 열광했을까요? 슈퍼스타에서 1등을 했는데 처음에는 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엄마와 떨어져 살고 에어컨 청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엔 1등을 이뤄내서 네, 저희가 열광한 것이겠죠. 제가 책을 좋아합니다. 이 책에서도 상품을 생산하던 인간에서 인간이 자신이 상품이 된 시대. 저희가 이제 그냥 상품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브랜딩 상품이 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 텐데요. 모집, 모객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스토리가 없는 콘텐츠라, 네, 그래요. 내가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이것으로 어떤 경험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모집과 모객은 쉬우실 거예요. 콘텐츠의 힘은 경쟁력이고요. 결국엔 내 스토리예요. 뉴스에서도 스토리텔링과 말은 가장 강력한 네, 이야기의 요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요. 퍼스널 브랜딩. 네, 화면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서 기다려 볼게요. 제 화면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떴어요. 네, 퍼스널 브랜딩은요. 나를 파는 거예요. 나를 온라인에 드러내야 해요. 그리고 나를 알려야 합니다. 경로가 뭐 구글,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네, 인스타그램도 있죠. 블로그는요. 나 대신 일해주고 있는 명함, 비서, 이력서예요. 자,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블로그의 닉네임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 블로그 닉네임, 여러분들 블로그 닉네임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순이였어요. 순이, 써니맘, 7년차 마케터, 전업작가 있어니,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그릿지선입니다. 이렇게 블로그 닉네임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그 개명한다고 하죠. 이게 블로그에도 있어요. 개닉하는 방법이에요. 개닉하는 방법. 자, 세네 글자 사이로 간단 명료한 명사. 영어, 숫자, 맞춤법 헛갈리는 글자는 안 돼요. 영어보다는 한글로 하시는 게 좋아요. 혹은 겹치지 않고 쉬운 것. 명사 더하기 명사 혹은 형용사 뿌른 플러스 명사. 꿈을 이루는 그릿지선. 부자 엄마 그릿지선. 이렇게 더 명확히 들어오시죠. 혹은 방향성. 여기 1인 기업이라든지 브랜딩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콘텐츠와 결이 같은 단어. 직관성, 한눈에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상대방이 알 수 있게.
애닉, 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글로 그릿지선이 있고요. 영어로 그릿지선이 있어요. 스펠링. 어느 것이 기억하기 더 쉬우신가요? 아니면 혹은 어떻게 지어야 검색하기 쉽나요? 한글일까요? 영어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한글, 한글. 네, 전부 다 너무 잘 아시죠? 한글이에요. 지금도 제 블로그 유입 검색 보면 그릿지선이 가장 많은 검색어 유입 검색 1순위예요. 그래서 혹은 영어로 내 닉네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네, 한글로 브레인스토밍에서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내 닉네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네, 제가 제 블로그에 이 글도 다 적어놨어요. 자, 블로그 닉네임 검색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합니다.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내 블로그를 클릭하시고 별명, 아이디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이 칸에 별명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내 닉네임을 검색하면 몇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자, 내 글이 혹은 닉네임이 블로그에서 키워드로 검색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목에 닉네임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검색 많이 됩니다. 블로그 점검해보고 갈게요. 내 블로그 닉네임, 그 다음 나의 블로그 주제, 나는 어떤 글을 쓰고 있는가, 어떤 메시지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입니다. 이거를 자기소개를 적어두시고 공지사항에 올리시면 내 블로그에 보고 온 사람이 네, 연락이 옵니다. 와서 선생님 거 수강하고 싶은데 결제창은 어딨나요? 이런 네,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어, 한 달 전에 어, 갑자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라서 삭제를 했는데, 차단을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블로그 보고 연락드렸는데, 선생님한테 당장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뵌 적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하시면 어떡하세요? 하고, 저 1대1 블로그는 좀 비싸요. 라고, 얼마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는 선생님 블로그에서 자기소개랑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겠다는 그런 글을 보고 선생님을 믿고 신청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강의 자료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오시면 공지에 나를 소개합니다. 라고 있어요. 공감 32개, 댓글 35개. 지금은 네, 훨씬 많고요. 두 번째 소개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온라인에 와서 일을 하게 됐는지 아주 솔직하고, 네, 풀어놨어요. 그 글에도 공감과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댓글 보시면 블로그 오늘 여기저기 정독했어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 글도 보고 저 글도 보고 역시 한결같은 내 이름을 나누면서 살아오셨군요. 이런 분과 배움을 함께 하고 있다니 영광입니다. 엄마에서 전문가로 너무 멋져요. 제가 기록해 온 과정을 다 보시는 거죠. 이렇게 공지사항에 자기소개를 꼭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또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 영향력을 돈으로 만드는 기술 박재인 저자님 혹시 아시나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소개가 블로그에 없으면 기회를 놓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기소개를 늘어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자신에게 다가올 기회를 몽땅 놓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넘쳐나는 정보들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아시겠죠? 자기소개 없는 블로그는 네, 최악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는요, 신뢰예요, 신뢰. 내가 물건을 팔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믿고 돈을 지불할까요? 나에게 신뢰를 쌓은 사람. 그 방법은 블로그에 글을 적는 거예요. 네. 신뢰를 블로그에 심어주셔야 판매가 훨씬, 모집, 모객이 더 쉬워지십니다. 네, 방법은요. 블로그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이거 강의 듣고 뭐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담고 싶은 블로그 혹은 그 분야에 잘 나가는 블로그, 경제 부동산 분야면 경제 부동산 분야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멘토의 블로그를 가셔서 벤치마킹 하시면 됩니다.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카테고리는 이게 3개네, 5개네, 제목은 이렇게 지었네, 글은 하나 발행했네, 하루에 하나네, 하루에 3개네. 네, 연구하셔야 합니다.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해서 이 세상에 오리지널은 없다. 네, 어, 세상이 어떤 작품을 오리지널이라고 할 때 그 10중 8구는 그 작품이 참조한 대상이나 최초의 출처를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것은 벤치마킹입니다. 주제, 카테고리, 글 제목 쓰는 법, 태그는 어떻게 적었나? 글쓰기 방법은 어떻게 적었나? 이것을 꼼꼼히 연구해 보시면 네, 내 블로그에 적용하시면 훨씬 시간이 단축됩니다. 두 번째로는 블로그 꾸미기예요. 이 3가지만 하셔도 블로그 지수가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수 좋아지는 블로그 꾸미는 법, 글에 집중하는 블로그, 나를 찾아오게 블로그 꾸미는 법이고요. 블로그 꾸미기는요, 네, 로그인을 하시고 관리와 통계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지수 좋아지는 블로그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내 글 노출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알려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 내가 소개되어야 돼요. 스크랩 해가야 돼요. 그러면 글 발행하실 때 공개 설정 있으실 거예요. 블로그 글 다 쓰시고 발행 버튼 누르면 이 창이 나옵니다. 공개 설정에서 전체 공개 눌러주시고요. 댓글 허용, 공감 허용, 외부 공유 허용 전부 다 체크해 주세요. 공유는 전부 다 허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네, 공감 허용 안 했어요. 스크랩 허용 안 했어요. 네,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블로그 로그인 하셔서 관리 통계에 가십니다. 가시면 메뉴 글 동영상 관리가 있어요. 여기를 선택하셔서 페이지당 글이 너무 중요해요. 페이지당 글이 반드시 1개여야 합니다. 어제도 네, 블로그 문의 주신 분의 블로그를 가보니까 한 페이지를 열었는데 막 5개씩 나오는 거예요, 글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읽지 않습니다. 페이지당 글은 1개로 해 두시고요. 목록도 열어두세요. 5줄 보기 목록 열어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블로그 페이지당 글 1개가 좋은 이유는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블로그에 갔을 때 페이지당, 한 페이지당 이렇게 블로그 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글 하나 있고 또 다른 글 하나 있고 5개 정도가 있으면요. 스크롤이 지나치게 길어서 읽지 않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져요. 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혹은 포스팅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져요. 그리고 네이버는요. 방문자가 들어와서 내 글을 읽을 때 카운팅을 합니다. 이 사람이 글을 얼마나 잘 썼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만큼이나 있다가네. 그래서 페이지에 노출된 1개의 포스팅만 읽은 것으로 간주돼요. 내가 글을 10개 썼어도 카운팅이 1개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손해보는 일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레드포스트 광고가 네, 첫 번째 글에만 노출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한 페이지당 글 1개만 있을 때문에 스크롤 부담이 적어서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읽은 개수에 맞게 페이지 뷰도 카운팅돼서 지수가 네, 높아집니다. 이렇게 페이지당 뷰가 1개가 아니고 5개, 3개인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1개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저에 대한 글은 전부 공지상단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네, 내가 작정하고 블로그에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공지사항에 올려두시면 읽으러 왔던 사람이 계속 읽게 돼요. 아, 이 글 재밌네, 이 글 재밌네 하면서 점차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네, 팬이 되죠. 그리고 블로그 지수도 글을 많이 읽히니까 더욱 좋아집니다. 지수 좋아지는 블로그 만드는 법 3번째예요. 시리즈 글을 작성하는 건데요. 블로그 글을 쭉 보신 다음에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가 궁금하시면 이 글도 확인하세요. 혹은 함께 보면 좋은 글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블로그에 내 다른 글을 넣으시면 돼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쭉 적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네, 다른 글들을 링크를 넣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썼던 네, 나의 글을 집어넣으면 이 글을 읽고 궁금해서 이 글도 읽고 그러면 내 지수가 높아지겠죠. 방문 체류 시간이 높아지니까. 링크는 여기에서 선택하셔서 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글자로 넣은 거고요. 함께 보면 좋은 글에 네, 이전 포스팅에 그림까지 불러오셔도 됩니다. 요 링크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문자에 연연 안 하셔도 돼요. 방문자 수보다 중요한 건요, 유입 분석이에요. 내 블로그에 어떤 키워드로 어떤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해서 들어왔는지 보셔야 해요. 이것도 관리 통계에 가시면 사용자 분석이라고 있어요. 유입 분석 오늘 꼭 보세요. 네. 이렇게 네이버가 네이버 유입 경로에 네이버 다 돼 있죠? 이럴수록 네. 지수는 좋은 블로그예요. 여기에 오늘 봤는데 다음이 80인 거예요. 혹은 네이트온이 막 90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네, 블로그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글을 다시 쓰시던지 새로운 블로그를 파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많으면 지수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네, 꾸준히 글 쓰시면 돼요. 상세 유입 경로라고 하는 거는요. 네이버 창을 열어서 초록창에 이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 들어온 거예요. 다 네, 블로그 시작하는 법, 네, 이런 글들, 그릿지선으로 유입 검색을 꼭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있다면 그 업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저랑 관련 없는 맛집 글이라든지 네, 이런 것이 많으면 브랜딩에 좋지 않습니다. 블로그 평균 사용 시간을 보시면 돼요. 퍼스널 브랜딩에 아주 필수예요. 이것도 관리 통계. 블로그는요, 관리 통계에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어요. 내 블로그 통계 평균 사용 시간 보시면, 네, 2분 40초 이상이 좋아요. 2분 40초 이상이 좋기 때문에 1분 30초거나 네, 2분 이하이다 하시는 분들은 글자 수를 늘려서 내 이야기를 적으셔야 합니다. 혹은 PC 버전 말고 모바일에서는요, 블로그 앱에 들어가셔서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요. 블로그 평균 데이터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나의 평균이 나와요. 저는 블로그 상위 그룹에서보다 네, 상위 그룹보다 높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체류하는 시간이.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정말 꿀팁이에요. 모바일, 핸드폰에서 대표글 설정이 좋을까요? 인기글 설정이 좋을까요? 여기 홈 편집 누르시면 인기글과 대표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서 확인해 보셔도 되거든요. 대표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인기글로 하는 게 좋을까요?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네네. 대표글, 인기글. 네,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해드린 거는 브랜딩에 관련된 글이죠. 블로그는 작정하고 나를 알려줘야 해요. 그러면 대표글 지정이 좋습니다. 내가 나의 블로그에 온 사람에게 작정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블로그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블로그에 대해 정보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네, 대표글 지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써놓은 글이 있어야 대표글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글이 없다면 글부터 먼저 써두시고 나에 대한 글을 적어주시고 대표글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인기글로 했을 때는요. 아이 아픈 거, 해열제 복용, 아이 입원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인기글입니다. 하지만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입원했던 글은 저의 브랜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로그 PC에 들어가셨을 때 이런 블로그 보셨을 거예요. 사진이 되게 많아요. 우와, 이 사람 뭐지? 새벽 기상 하는 사람인가? 강사인가? 공부하는 사람인가? 프롤로그예요. 블로그 말고 프롤로그를 설정하면 글에 집중하는 블로그를 꾸미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네? 아, 이 사람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인스타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프롤로그의 뜻은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 쓴 시, 혹은 그냥 처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블로그에 딱 들어와서 나의 처음은 이렇게 보여줄 거야. 프롤로그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관리 통계 들어가셔서 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눌러주시고 여기 프롤로그 사용의 체크, 대표 메뉴에 체크만 해주시면 이렇게 네, 이미지 프롤로그가 만들어집니다. 사진 프롤로그에 지금 여기 프롤로그에 이 사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프롤로그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이미지 강조로 눌러주세요. 이미지 강조. 하시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스킨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스킨은 관리 통계 들어가셔서 스킨 선택하셔서 마음에 드는 거 해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마음에 드시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사실 블로그 외관보다는 글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스킨이 더 이쁘다고 브랜딩이 더 잘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PC보다는 모바일에서 블로그 글을 더 자주 봅니다. 2단 설정, 3단, 블로그 3단 메뉴랑 대표 메뉴 설정하는 법, 카테고리 설정은 2단, 3단, 1단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뭘 선택한다고 더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독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바일에서 더 많이 보시죠. 그래서 PC일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모니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글을 쓰실 때 핸드폰에 맞춰서 글쓰기를 하겠어. 모바일.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글을 적어주시면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블로그에 가서 가독성이 좋으면 그 글에 막 너무 재밌어. 홀려서 읽게 되죠. 다른 글도 읽고. 그래서 독자를 생각해서 가독성을 챙겨서 글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여기 누르시면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그리고 글 간격은 200에서 230 장평이 좋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적으면 가독성이 훨씬 좋다는 말 들으실 거예요. 혹은 제가 썼던 블로그거든요. 블로그에 인용구를 사용하시던가 이렇게 인용구, 그럼 큼직큼직하게 핵심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문구에 끌립니다. 이 인용구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글이 길다면 문단을 잘라주세요. 한 문단, 두 문단, 세 문단. 전부 다 내 블로그에 들어온 독자를 위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로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법인데요. 저한테 진짜 실제로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오전에 그리지선 블로그 쭉 둘러보고 책도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블로그를 드디어 찾았어요 라고 하시고 블로그 1:1 코칭을 신청을 하셨고요. 또 30 세대 엄마이신데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둘째가 블로그를 배우시겠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어떻게 찾으셨어요? 여쭤봤더니 블로그 검색에 1:1 코칭으로 치니까 제 블로그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휴 마케팅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방법인데 글을 써서 하는 거예요. 제휴 마케팅 공부하실 분들도 블로그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블로그. 저는 블로그로 검색이 많이 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제 것만 하다가 동생이 리아네어에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한번 제가 아기 낳고 둘째 낳고 이제 모의 수유를 1년 해가지고 1년 동안 막 흰머리랑 막 머리 상태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제가 또 세츠가 있었는데 갔더니 블로그 이제 가서 염색을 받고 매직을 하고 제가 글을 썼더니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이게 상위 노출이 돼서 이 블로그 원장님이 언니 그 블로그가 나왔다 하면서 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 동생이거든요. 언니 나 고객님 시술한 거 다 언니 블로그에 써줘 이러는 거여서 못한다. 절대 못한다 언니 그거 너한테 알려줄게. 너가 해봐. 했더니 동생이 컴맹이에요.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컴맹에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알려주니까 쓰더라고요. 네. 글과 사진만 있으면 되거든요. 글 썼더니 어느 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오늘 손님이 왔는데 내 블로그 보고 왔대. 그래서 너무 신기해. 이래서 블로그는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게 맞구나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요. 동생이 또 기록을 한 거예요. 동네 빨래방 가서 빨래 했다라고 적으니까 여기 사장님이 10,000포인트를 그냥 주시더래요. 알아서. 언니 이거 뭐야? 이 사장님이 10,000포인트 나한테 왜 주는 거야? 블로그 적어서 준 거지. 그래서 블로그는 어떻게든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글만 쓰면. 두 번째는요. 제가 다 가족부터 시작했어요. 친정 아빠가 65세이신데 다음 블로그를 저보다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다음 말고 네이버로 넘어오세요. 근데 또 아빠 세대는 다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블로그라든지 등산을 하셔서 그 취미를 전부 다 기록하시라고 알려드렸더니 하시더라고요.
나이 상관 없습니다. 네. 요즘엔 60대, 70대 분들이 훨씬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제 이제 수강생 분이신데요. 이렇게 번론을 하세요. 혹시 이렇게 선물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 유나 번론 치시면 이런 풍선 예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분도 어, 창업 번론 비용을 배워서 수강생을 배출해주고 싶으신데 제 블로그에는 왜 아무도 문의가 안 올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1대1로 네, 코칭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글 주제를 잡아드리고 제가 했던 방법을 모두 알려드렸더니 네, 글을 아주 착실하게 적으시고 제가 피드백을 항상 해드렸어요. 글만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아주 많이 매우 매우 바쁘게 원래는 대구 분이신데 전국 각지에서 연락 오신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에 계신데도 창원에서 배우러 오시고 타 지역에서 2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강생이 지금 모집이 너무 잘 되고 있고 비용도 비싸요. 풍선 단가도 있지만 50만 원 정도,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데도 네, 배우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블로그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 대신 일하게 놓으면 편리합니다. 이분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이제 콘텐츠 글쓰기, 주제, 나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주제를 드렸더니, 그 글을 보는데 콘텐츠가 막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거구나, 바인더, 시간관리 도구구나, 라고 하셔서 글을 쓰다가 나에 대한 콘텐츠를 발견하시고, 네, 제가 무료 나눔 특강 강의까지 열어드린 분이십니다. 제가 최근 사진인데요. 아마 여기 들으러 오셨을 거예요. 저랑 같이 블로그 글쓰기 한 2분이신데, 저랑 글쓰기 하시면서 블로그 강사, 코칭 2명 받으셨다고 하셨고, 네, 다른 한 분은, 인테리어에 관한 업체 글을 적어줬더니, 그 업체에서 너무 좋아하셨다고, 글쓰기 방법이라든지, 글이 홀린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네, 뿌듯했어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서, 활용을 하셔서 강사 대비 수강생 모집, 네, 혹은 타 업체한테 네, 문의를 받는 경험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 방법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어요. 근데 A는 그냥 이 똑같은 귤을 판매하는데 이거 2만 원이에요 라고 판매하는 A와 B는 블로그에 갔더니 이 귤은 2만 원에 판매합니다. 이 귤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자랐고 홍수와 태풍을 어떻게 겪었고 제가 네, 다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제가 밤낮으로 물을 주는 사진이 있고 이 농부가 이 귤을 아낌없이 키운 네, 글이 5개 정도 쌓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A한테 귤을 사시겠어요? B한테 귤을 사시겠어요? 채팅창에 적어주 네네, 너무 다 잘 아세요. 이미 다 방법을 아시는 거죠. 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글이냐 하면 나를 알려주는 글이에요. 그 글을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어떤 물건을 판매하시든 이깁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나벌룬 네, 풍선도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보고 클래스 문의 왔다고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수강생 분이 다른 곳은 다 광고처럼 보이는데 제 건 진실성이 있어서 연락했대요. 진실성 이꼴 신뢰예요, 신뢰. 네, 금요일 오전에 와서 결제한대요. 이 책에서 네, 과정을 공유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블로그가 어렵지만 독서 모임 하고 싶으셨던 분을 코칭해드려서 독서 모임 네, 3기까지 10분 이상 만들어 드린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책 저랑 쓰시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블로그에 기록하세요. 실패한 과정도 기록하세요. 네, 크몽에서 반려된 것도 기록하세요. 전부 다 나의 무기가 됩니다. 블로그 업체에 글을 맡기신 그 눈높이 선생님도 계세요. 네, 다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업체에 맡기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를 뿐더러 글을 대충 홍보라고 씁니다. 공통점 찾으셨죠? 네, 블로그에는요, 내 이야기가 많아야 돼요. 나의 스토리가 네, 있으면 홍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 이제 다 왔어요. 제가 10분 안에 네, 마치도록 할게요. 에세이, 이거 제가 쓴 책인데요. 에세이 수업 들을 때 알려주시더라고요. 글을 쓰고 경험을 쓰고 마지막엔 메시지를 담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나를 알리고 싶으시고, 내가 판매할 제품이 있으시다면 경험을 쓰시고요. 마지막엔 반드시 메시지를 주셔야 해요. 당신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글에 담아주시는 게 꿀팁입니다. 그 다음엔요, 원래 공유글이라고 하죠. 이 글을 네, 스크랩해서 네, 공유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네이버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블로그를 네, 파셔서 하시던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두 개 공유는 괜찮아요. 저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블로그에 갔을 때 진짜 이 사람은 공유 스크랩밖에 없다 하는 블로그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로 가득가득 조금이라도 글자 수가 적어도 괜찮아요. 시작은 네, 미약하지만 네, 끝은 상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강의 후기도 마찬가지예요. 서평. 블로그에 강의 후기랑 서평 많이 적으시죠? 내가 느낀 점.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칭찬하지 마시고 제 강의 듣고 만약에 써주실 분들도 그릿지선 블로그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말했어요. 이런 걸 말했어요. 하지 마시고 이게 좋았는데 저는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블로그에 개선할 점은 이 한 가지예요. 혹은 실천점. 함께 적어주시면 반드시 그건 나의 글이에요. 메시지가 담기거든요. 그래서 강의 후기, 서평 적으실 때도 메시지, 내가 이렇게 느꼈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일상 글도 좋아요. 타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보. 아이들 해열제 어떻게 먹였어요? 이것도 네, 막 열이 오르는 엄마한테 도움이 되죠. 그것도 좋고요. 기록글도 너무 좋아요. 나에 대한 기록. 뭐든지 기록하세요. 미래의 나에게 쓰는 글이 될 수 있어요. 성지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제가 블로그를 매일매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글 써야 하나요? 내가 하면 재밌는 일 쓰시고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잘하는 거 쓰시고, 관심, 배우고 있는 거, 못하는 거, 해왔던 거, 경험했던 거 전부 적어주시면 되고요. 정말 이래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블로그 글감 주는 거 있어요. 매일매일 와요. 이거로 네, 써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웃소통, 댓글, 대댓글 네, 하시면 훨씬 좋고요. 제 루틴 알려드릴게요. 저는 뭐든지 배우는 걸 좋아해요. 배운 거 바로 기록하고요. 시리즈, 네, 함께 보면 좋은 글, 강의 후기는 강의를 통해서 실천할 점, 느낀 점 위주로 쓰고요. 제가 했던 강의 셀프 후기 남깁니다. 제가 제 후기를 남깁니다. 그게 기록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네, 녹화본도 신청하시고 네, 글은 한 번 적어둔 글은 평생 이래요. 다른 블로그 댓글 첫 번째 달고 관심 보여주기. 여행, 맛집, 육아한 것도 제 인생이니까 기록하기. 그 다음엔 저는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이렇게 줌 강의하는 것처럼 무조건 노트북을 펴요. 행동으로 동기부여합니다. 여러분들의 블로그도 이렇게 빛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강의 끝나시고 네, 강의 후기를 적어 주시면 네, 앞으로 실천할 점. 나는 블로그로 목표 이렇게 세웠어. 구체적인 계획을 네, 실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블로그로 최고로 빛나는 나를 제공합니다. 라고 해서 불최나 이거 1기를 진행했고요. 최종 목표 정하시고 3주 목표, 닉네임 블로그명 수정하는 방법까지 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블로그에 글을 적습니다. 오늘 만피던스 방이랑 제 그립방에 강의 후기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 네, 제가 쓴 크몽에 등록한 책이 있어요. 저품질이 되지 않기 위한 네, A부터 Z까지 소책자. 제가 어떻게 블로그를 했고 제목 쓰는 법, 카피라이팅 하는 법 다 있거든요. 이거 네, 만피더스 제 방에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강의 너무 빨라서 말이 너무 빨라서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쓰신 다음에 제가 강의한 PPT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방에 오시면 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블로그 지수 무료로 진단하는 곳 있거든요. 네, 그것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오늘 53분인데요. 네, 오늘 2월 13일이죠. 블로그로 최고로 빛나는 날을 제공하실 준비 되셨나요? 마침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나고 내일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불체나 이 길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만피던스에서 신청자분이 되게 많이 감사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선물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선물을 드려보고요. 이런 분들 오시면 좋아요. 블로그로 나를 찾아오게 만들고 싶으신 분,
애드포스트 통과되고 싶으신 분, 블로그 이제 시작하시는 분, 블로그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늘 그 자리이신 분, 빠르게 블로그로 성장 원하시는 분, 블로그 방치하셨던 분, 그 다음에 뭐 공유, 후기만 적으시는 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한 나를 만나고 싶으신 분, 가독성 있는 글쓰기 하고 싶으신 분. 네, 이렇게 탄탄한 블로그 혹은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 오프라인에서 만나실 분, 온라인에 블로그 브랜딩 원하시는 분 전부 오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